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97페이지 실습 17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객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이 객체를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10,5 스페이스 오른쪽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 지름값 30 4분점에 작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원의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잘 보이게. 배열의 아이콘은 직사각형이 배열이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을 입력을 해서 배열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어레이 클래식을 입력을 해서 배열을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레이 클래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명령어 창에 ARR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항목에 어레이 클래식이라고 있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움직여서 어레이 클래식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처럼 배열 창이 뜨게 됩니다. 배열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로 배열하는 직사각형 배열, 그리고 원의 형태로 배열을 하는 원형 배열. 먼저 직사각형 배열을 선택을 할게요. 왼쪽을 보면 행과 열이 있는데 행의 의미는 위쪽과 아래쪽의 방향을 의미를 하고 열은 왼쪽과 오른쪽의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행의 값을 3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1개, 2개, 3개가 배열이 되고 열 개수를 2개를 입력을 하면 1개, 2개가 입력이 돼요. 행과 열의 값을 입력을 한 이후에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객체 선택, 그 아래쪽에 선택이 된 객체가 없다라고 나오죠. 객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클릭,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1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행과 열의 간격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행 간격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행 간의 수직거리를 입력을 하라고 하죠. 점과 점을 찍어서 배열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 기준점을 찍고 두 번째 지점을 여기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 이번에는 열 간격 아이콘 클릭을 하고 왼쪽 아래 지점을 클릭을 하고 열 방향으로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찍었던 두 점의 행의 거리와 열의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결과물 확인하고 수정을 하실 거면 ESC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열의 값을 2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행의 간격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지점을 찍지 않고 행 간의 거리를 직접 입력을 할게요. 거리값 10 스페이스 그리고 열 간격 아이콘 클릭하고 열의 거리 20 스페이스 그리고 미리 보기. 원본 객체에 이 지점과 똑같이 복사되어진 이 객체의 동일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열의 거리 20, 행의 거리 10만큼 배열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 다시 눌러서 수정을 해볼게요. 거리 값을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죠. 행 간격에 마이너스를 넣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원본 객체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다시 ESC 열 간격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원본 객체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적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원의 형태로 배열을 해볼게요. ARR 그리고 어레이 클래식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원형 배열 클릭을 하고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한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왼쪽을 보면 중심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심점은 배열을 시킬 기준이 될 중심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중심점 아이콘 클릭하고 이 원의 중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할 객체의 개수 입력을 할게요. 12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각도가 나오죠. 360도 안에 12개의 객체를 배열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보기. 수정을 하려면 ESC. 개수는 4개. 채우기 각도 180도. 미리 보기. 작업 완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원을 지우고 REC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헷갈리니까 도면층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ARR 어레이 클래식 더블 클릭. 원형 배열 객체 선택 오른쪽에 사각형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에 개수 8개로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각도는 360도. 그리고 중심점 클릭하고 원의 중심 클릭. 미리 보기. 조금 형태가 이상한 형태로 배열이 되죠? 다시 ESC를 누르고 회전시키면서 복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미리 보기. 그러면 원본 객체가 회전을 하면서 배열이 됩니다. 다시 ESC. 취소를 누르고 지우고 이번에는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POL 스페이스 삼각형 3 스페이스 모서리 2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찍고 그리고 임의의 지점 클릭.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그리고 이 중간점 4분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배열을 해볼게요. ARR 어레이 클래식 원형 배열 객체 선택 삼각형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심점 아이콘 클릭하고 원의 중심 클릭. 항목의 개수 8개 그리고 회전시키면서 복사 옵션 해제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원본 객체가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원의 형태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조금 불규칙한 것 같죠? 다시 ESC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객체의 기준점 이 옵션을 해제를 하고 지정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중간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그러면은 객체가 배열이 될 때 삼각형의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점이 일치하면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교재 98페이지 객체의 내부를 채우는 해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객체를 그릴게요. REC 30,30 여기에 원도 그리겠습니다. 임의의 크기로 그리셔도 돼요. 복사 기능으로 여러 개 복사를 할게요. 해치 기능의 아이콘은 여기에서 사각형 안에 선이 그려져 있는 이 아이콘. 단축키는 H입니다. H 스페이스. 객체의 내부를 채울 패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ANSI 첫 번째 패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점을 지정을 하는 방법과 객체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객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객체 선택 아이콘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객체 내부에 패턴이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C. 명령어 창을 보면 수정을 하려면 ESC를 누르라고 하죠.
ESC 버튼을 누르고 패턴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각도 값을 20, 그리고 미리 보기. 그러면 이 선이 20도의 각도로 회전이 됩니다. 다시 ESC. 축척 값을 1.5 정도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 축척 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이 패턴의 간격이 커지게 되고, 축척 값이 1보다 작아지게 되면 더욱더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더 촘촘하게 되는 거죠. 미리 보기. 다시 ESC. 패턴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확인, 미리 보기. 다시 ESC. 만약에 패턴을 적용을 했는데 선택한 객체 내부에 패턴이 보이지가 않는다면 이 축척 값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30, 미리 보기. 이처럼 패턴의 간격들이 너무 커서 선택된 객체 내부에 패턴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패턴의 축척 값을 작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적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만약에 이 패턴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다시 단축키 H 스페이스. 이번에는 교차되는 이 가운데 지점에 패턴을 적용을 해볼게요. 패턴 표본 선택을 하고 저는 이런 벽돌 모양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각도 값은 0도, 그리고 미리 보기. 그러면은 선택한 두 영역에 패턴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을 누를게요. 다시 ESC. 만약에 내가 이 교차되는 이 영역에만 패턴을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H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점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점 지정 아이콘 클릭. 내부의 점 클릭. 그리고 내부의 점 클릭. 선택 완료 스페이스. 이 내부의 점을 지정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닫혀진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패턴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값을 조금 더 작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도 값은 0도. 미리 보기. 다시 ESC. 축척 값을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0.01. 미리 보기. 네, 이런 식으로 내부의 지점을 선택을 해서 패턴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랑 동일하게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길이는 100으로 할게요. 100 스페이스. 그리고 복사 CP. 아래쪽에 여러 개 복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하고 도면층을 윤곽선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을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 단축키 LA 스페이스. 가장 먼저 켜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형선의 켜기, 전구가 켜져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화면에 있는 외형선들은 모두 화면에서 보여지지가 않게 돼요. 숨은 선도 클릭을 해볼게요. 켜기 아이콘 클릭. 다시 숨은 선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켜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도면층을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잠금 기능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자물쇠가 닫히게 되죠. 그럼 지우기 기능 E 스페이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이처럼 잠기지 않은 객체들은 모두 다 삭제가 되고 잠긴 외형선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Z. 잠금 기능 해제를 할게요. 특정한 객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지우고 싶다면 이 잠금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플롯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플롯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프린터 모양 아이콘의 X가 되죠.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P, 인쇄를 해볼게요. 영역을 만들어서 해당 영역을 인쇄를 해볼 건데, 플롯 아이콘을 끈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작업 화면에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플롯 아이콘이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출력을 할 때 해당 도면층은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왼쪽을 보면 동결 기능이 있는데요. 동결 기능을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볼게요. 현재 도면층은 동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현재 외형선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0번 도면층 더블 클릭을 하고 다시 외형선에 동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상에 보여지지가 않죠. 켜기 기능과 유사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볼게요. 모든 객체를 선택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지우기 E 스페이스, 그리고 다시 동결 기능 클릭을 해서 키겠습니다. 외형선이 선택이 되지가 않아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동결 키고, 이번에는 켜기 클릭을 해서 외형선이 보여지지 않게 하고 다시 컨트롤 A를 눌러서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지우기 E 스페이스, 그 다음에 외형선을 다시 켜볼게요. 외형선은 보이지가 않죠.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했을 때 동결 기능의 경우 객체가 선택이 되지 않지만 켜기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선택이 돼서 지우기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켜기와 동결의 차이는 객체가 선택이 되느냐, 선택이 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켜기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외형선과 중심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치수선들은 모두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외형선과 그리고 중심선, 켜기 기능을 해제를 하고 나머지 치수선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중심선과 외형선을 켜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켜기 기능을 활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이런 방법도 있겠죠. 외형선을 잠가 놓고 그리고 중심선도 잠가 놓고 전체 다 선택을 해서 치수선만 지워줘도 되겠죠. 그럼 강의를 멈춰 놓으시고 교재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복습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도면 32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